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벌써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영상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 엄청난 영향력 매번 전달 드릴 때마다 저 역시 소름이 돋는데요. 자, 이 소름 돋는 영향력 바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만우절 하루 중에가 아니죠. 1년 중에 유일하게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팬카페에서도 또 나아가서는 많은 타 팬덤들이 임영웅님의 팬을 자처하면서 막 그런 유행이 조금 번졌죠. 근데 오늘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웅 팬입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이 아이돌이 아니라 임영웅님이라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상식에서 나왔던 이 무대를 또 이렇게 탁 직접 편집해서 올려놓으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정말 이 팬덤의 규모를 넘어서는구나. 이 팬덤의 규모가 정말 이제는 우리 영웅 시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타 팬덤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인기를 체감하고 있구나. 이런 시상식 때 우리가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임영웅님이 상을 뭐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워낙 다관왕을 받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있는 타 아이돌 팬분들이 다 기립해서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물론 문화 자체가 좀 기립해서 박수 쳐주는 분위기인 것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 임영웅님이 오고 갈 때는 정말 많은 아이돌 가수분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축하해줬고 임영웅님 역시 같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동 기립하는 모습, 이런 분석 영상을 소시가 예전에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많은 타 팬분들 역시 이 현장에서 영웅시대분들의 질서정연한 팬덤 문화와 뭐 임영웅님만 나왔을 때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수가 무대를 할 때도 함께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팬덤 문화의 선진 문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웅시대분들의 이 극찬평가가 당시에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직접 시상식에서 타 가수 팬분들이 듣잖아요.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불려졌을 당시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와, 임영웅님 노래 진짜 잘하더라. 가창력 미쳤다. 자신도 아이돌을 응원하지만 이 아이돌들의 경우 임영웅님의 가창력을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노래하면 왜 임영웅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타 가수 팬분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아이돌 팬분들 중에서 이번 만우절을 기록이 아니죠. 이 만우절을 기념하면서 임영웅님을 탁 내세워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전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순위가 혹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닐까. 특히 수많은 아이돌 팬분들이 목격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멜론 차트 석권 모습까지 또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 아이돌 팬분들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잠재적인 영웅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일반 대중들보다도 임영웅님을 잘 알고 임영웅님의 무대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매일 이 멜론 스밍, 음원 스밍 경쟁하는 게 바로 임영웅님이었을 것이고 또 매번 시상식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내 가수와 경쟁하고 또 임영웅님의 무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임영웅 하다 보니까 나도 왠지 내가 응원하는 원픽 가수 다음으로는 임영웅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환경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가 또 없다 보니 이렇게 타 아이돌 팬분들이 임영웅님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참 뿌듯한 이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 활동 덕분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스밍을 말씀드렸지만 인생 참가 1300만 스트리밍 돌파 소식이 오늘 올라온 겁니다. 2022년 5월 2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생 참가 음원 영상이죠. 음원 영상이자 우리에게는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엔딩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올 때는 항상 콘서트장에서 천장에서 꽃가루가 팍 터지면서 뭔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뭔가 웅장하면서도 뭔가 아쉬워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도 뭔가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렇게 막 얼싸안고 이 분위기를 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로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콘서트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억이 또 더해지면서 안 그래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었던 이 스밍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다 보니 임영웅님의 인생 참가 스밍이 1300만 돌파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타 몇몇 팬들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스밍 활동을 대하여 지적하거나 격하시키는 그런 발언들 속상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걸 오히려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것을 본 일반 다른 대중들이 지적하잖아요. 지탄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열심히 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을 뭐라고 하냐. 심지어 다 너희보다 어머님 나이대의 어른들이다. 근데 너희는 말버릇이 너무 형편없다. 이게 올바른 팬덤 문화냐. 영웅시대 분들을 보고 스밍만이 아니라 저런 선진 문화를 좀 익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실질적인 반응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스밍 파워 보면 사실 타가수 팬덤이라면 자괴감이 좀 올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걸요. 그 영향력이 여기 또 있습니다. I'm Hero The Final 박스오피스 9계단 껑충 식지 않는 히어로 파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파워가 박스오피스 영화 차트에서 식지 않고 있다. 2일, 오늘이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I'm Hero The Final이 전날 6,437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6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 전날보다 9계단, 9위나 올라온 수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15위로 랭크되어 있던 것이 6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24만 관객 돌파를 설명드릴 때는 통합전산망에 17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이게 실시간 적용이 탁 이루어지자마자 6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실제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관람을 하러 가셨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싱어롱 상영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녀온, 싱어롱 상영회가 이제 완전 마무리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임영웅님의 2집 콘서트 무비가 나오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즐기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자, 여기 다녀온 한 팬분의 이 증언글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 싱어롱 상영회가 싱어롱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노래와 얼굴, 갓지컬 때문에 함께 완창한 곡이 없다. 그야말로 넋놓고 보고 있느라 주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그때 아차하고 따라 부르고 이것을 반복했었다.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고 그냥 응원봉 흔들며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얼굴과 피지컬을 보며 감상 모드로 자동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이 부르느라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임영웅님이 부르는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얼굴을 눈에 담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걸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못 가서 모르지만 다녀오신 분들 맞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번에 또 싱어롱을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어서 이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따라서 노래 불러야지 했는데 역시나 임영웅님에게 홀려서 조절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싱어롱 상영회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텐션 자체가, 뭔가 이 흥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고 자막이 나오는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하시고 너무 귀여우셨다. 싱어롱 상영에 가면 자막으로 나오는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서 너무 귀여우셨다. 그리고 팬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팬들이 임영웅 외친다. 이런 자막들을 그대로 막 다 따라서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싱어롱 상영이니까 내 마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히어로 타임, 바로 EDM 히어로죠. 그때 뭐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막 뛰시는데 정말 이 고도로 훈련된 알바생들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 대단한 열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를 다 잘 따라 부르시는데 정말 유일하게 아무도 안 불렀던 노래가 딱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는 그 어떤 분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고 곳곳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싱어롱 상영에 다녀온 분도 굉장히 울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응원봉을 정말 마치 짠 듯이 서로가 막 미리 사전에 짠 듯이 흔들면서 이 관람 내내 정말 합이 너무 착착 맞아서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쪽에서 아마 영화를 처음 본 분 같은데 임영웅님이 잔망 보일 때마다 막 깔깔대면서 숨 넘어가고 하나하나 너무 반응하면서 너무 귀엽다, 잘생겼다 이렇게 남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막 집으로 귀가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등포에서 임영웅님을 봤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다 고개가 휙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본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허탈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임영웅님과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서 내가 승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그리고 막 한 분씩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놀라워하면서 사진 보여달라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분은 임영웅님의 노래교실 매번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팬이었다. 그 시절 때부터 팬이었는데 이런 분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너무 주변 분들이 그분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명 시절 때부터 임영웅님을 응원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분들이 많이 감사해 하셨고 결국 이 싱어롱 상영회는 끝이 났지만 감상 모드로 이 상영관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니죠.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내려올 때까지 정말 꾸준히 계속 가서 N차 관람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어롱 상영회를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더 임영웅님의 이 영화를 N차 관람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참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과 매력은요. 참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영웅시대 하기를 잘했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런 기사도 올랐습니다. BTS가 트로트 인기에 밀리더라도 라면서 매일경제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냐. 자 바로 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초청이 되어서 행사 직후 식사를 하며 K-팝의 미래를 조망하던 중 심각한 걱정거리가 바로 출산율 하락이었다. 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는 BTS가 글로벌 탑을 찍어도 한국에선 1등이 아니었다. 바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라는 영예를 얻었을 때 정작 한국에선 임영웅이란 트로트 가수에게 인기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것이다. 자, 이 트로트 가수가 아니죠. 참 칼럼은 좋은데 기왕이면 좀 더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사실 이 트로트 분야 자체에도 한 해 100만 명 안팎이 태어나던 이 40대 이상, 쉽게 말해서 출산율이 높았던 그 시대에 분들이 이제 중장년층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이하 나이대에 출생을 한 어린 MZ 세대들이 BTS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 뒤로는 쭉 이제 뭐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방시혁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우리 BTS가 밀려났다. 이런 말이 이제는 업계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와, BTS와 경쟁을 했던 것이 정말 꿈이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이 BTS와 겨룰 수 있는 가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소씨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팩트였구나. 오죽했으면 이 BTS의 수장이자 BTS를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이런 사석에서, 물론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 이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결국 자랑하게 된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BTS를 이길 만큼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팬 활동을 해내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과 또 수많은 언론 기사를 공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다 보니까 이 관련 소식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따지고 보면 BTS와 관련된 소식 못지않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런 뉴스와 영상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은 그야말로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제가 앞선 내용에서 인생 참가를 말했지만 사랑의 진짜 영상 역시 뮤직비디오 1500만 조회수 돌파를 보면 이게 뭐 사실 1000만, 뭐 2000만, 몇백만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수치지만 이게 사실 타 팬덤이나 타 가수 그리고 업계에서 바라볼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제가 매번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씨는 임영웅님을 너무 신격화한다. 무슨 종교냐. 아니 종교가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때 선수들이 전부 다 신격 존재로서 비춰졌죠.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고 그들이 하는 것이 곧 답이었습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때 2002년 월드컵 때만큼 임영웅님의 성과가 현실적으로 굉장한 것이고요. 제가 그 당시 때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 지금 저 2002년 월드컵 경기 잘 봐놔라. 아마 앞으로 평생 저 장면이 반복될 거다.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아니 뭐 요번에 우리가 4강 진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결승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더라도 이제 뭐 한국 축구가 저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가면은 더 이제 엄청난 기록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러기 힘들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선수들과 기록을 만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임영웅 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제2의 임영웅을 외쳤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제2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담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2의 임영웅이 나오느냐? 저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전무후무한 가수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최고 탑 아이돌 가수인 BTS와 직접 경쟁을 하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BTS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BTS와 같은 또 다른 아이돌들이 다시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K-팝에도 결국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언젠간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행이란 돌고 도니까요. 임영웅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이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니까 또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군가 제2의 임영웅이 되겠다. 아니면 또 다른 솔로 가수가 제2의 임영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었기에 영웅시대였기에 이런 기록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 시간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사실인지는 분명히 팩트로 증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깜짝 놀랄 기사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자, 정대규 스타일 디렉터, 말 그대로 이 스타일링 해주는 의상 감독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은 주관적이다. 어울림이 중요하다. 자,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지 기사를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국내 예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승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출연자가 있다면 무대 뒤에선 이들을 서포트하는 수많은 스텝과 함께한다. 승부를 가로짓는 선곡이 결정되면 누구보다 바빠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출연자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정대규 스타일 디렉터다. 정대규 스타일 디렉터는 출연자의 어떠한 모습이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시각적인 포인트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최근 불타는 트롯맨을 마친 정 디렉터를 만났다. 그는 스타일링 팀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각자가 특화된 분야를 존중하며 포괄적인 운영을 맡고 메이크업 역시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에 등장하는 헤메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죠. 이 3대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타일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다. 모두가 예쁘다 해도 내 눈에는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울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특출나게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요. 각자의 개성이 있을 뿐입니다. 아티스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요. 노래든 무대든 스타일링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정 디렉터가 누구였냐? 바로 이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에서 스타일링을 했던 감독인데 자세히 보니 엠넷 연말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 팬텀 시머 등에서도 디렉팅을 해왔고 특히나 지난해 12월에 열린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I'm Here로 앵코르 콘서트 관람객이라면 익숙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바로 임금 임영웅에게 하늘빛 곤룡포를 입혀주는 내관이 바로 이 정 디렉터였다라고 해요. 이제 제가 왜 소개해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스타일링을 할 때 일반인은 맵시가 안 난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 디렉터라는 분이 뭐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분이 임영웅님의 이 연말 앵콜 콘서트 때 이 내시 복장을 하고 와서 곤룡포를 전달하자 임영웅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이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장난쳤던 거 제가 그 장면 설명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곤룡포가 이 앵콜 콘서트 때는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곤룡포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이런 용무늬도 없었고요. 그냥 민자 하늘색이었는데 정말 비단으로 엄청나게 고급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고 어깨에도 이 은빛의 이런 복장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은빛처럼 보이지만 약간 금빛이거든요. 엄청난 퀄리티의 의상을 가지고 와서 임영웅님에게 전달을 했고 이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렇게 등장까지 했었죠. 카메오처럼. 사실 스타일리스트가 그렇게 콘서트에서 카메오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디렉터님이 등장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뭐 임영웅님의 콘서트만 전용으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 나아가서는 뭐 팬텀 싱어, 마마 어워즈, 시상식부터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까지 다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디렉터분인, 감독분인데 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는 내관으로까지 등장을 했겠습니까? 아마 개인적 친분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니라 흔쾌히 요청에 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내관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그 이벤트 장면에 많은 분들이 빵 터졌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저 스타일리스트 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일반인은 맵시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임영웅님을 스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저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저는 감히 장담해 본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리 길이도, 키도, 몸의 비율도 아무래도 연예인을 하는 아이돌이나 모델에 비해서, 배우들에 비해서 비주얼적으로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은 아이돌보다도 더 뛰어나고 배우만큼, 모델만큼 정말 작은 얼굴 크기와 구둥신에 가까운 압도적 피지컬 비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스타일리스트 분이 힘들어했을 이유가 없죠. 옷 맵시에 대해서 아마 고민 안 했을 겁니다. 팔 기장, 바지 기장에 대해서 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증언이 나중에라도 또 한번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실력과 인성만이 아니라 비주얼마저 좋아버리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싱어롱 상영회 간 팬분들이 왜 노래를 하다 말고 멍하게 임영웅님만 보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인데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다섯 번째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